일단 오늘 테스트 본 거 해설하고 유리함수를 조금 다시 설명해 볼게요. 음. 자, 1번 요 유리식 계산을 시험에 나와도 몇 문제 안 나온다고 그랬어. 그래서 그냥 숙제도 몇 개를 뺐죠. 필요한 것만 딱 풀 줄 알면 돼. 첫 번째로 이런 유형은 일단 좌변을 그냥 통분을 해요. 그래서 숫자 통분하듯이 통분하고 똑같이 x 플러스를 올려주고 여기다 이렇게 올려주고 여기 좌변 정리인 거 이해되겠네? 그지? 요거 계산해서 우변이랑 그냥 분자 비교만 해주면 끝나는 거야. 어차피 여기 분모는 똑같잖아, 이렇게. 그래서 위에 전개해주면 a 더하기 4의 x에 4 빼기 2이 이게 되겠네. 그러면 요게 지금 5죠, 5. 그래서 a 값 1이고 a 값 1이니까 요 값이 2인데 그게 이제 b가 되는 거겠지. 그런 식으로 비교해주면 된다. 자, 그다음에 2번. 이렇게 비율이 나와 있을 때는 한 문자 표현한다. x는 5k, y는 3k라고 놓고 그냥 대입하면 끝나는 거예요. 대입을 해보면 빼기네, 빼기. 25k 제곱 마이너스 9k 제곱 분의 48 곱하기 5k 3k. 이해돼? 그래서 이제 k가 약분되죠. 16k 제곱 그다음에 48 곱하기 5 곱하기 3의 k 제곱. 그래서 k 제곱 약분돼서 그 숫자 계산하면 되겠다. 45가 될 거고. 자, 그다음에 3번. 딱 이제 요거까지 할 줄 알면 좋겠죠. 음. 뭐는 뭐 나와 있을 때. 요거 이제 테마는 요거야. 뭐는 뭐 나와 있을 때는 는 k라고 넣는 행위를 할 줄 알아요. 는 k 행위. 그러면 x 플러스 y가 3k 되고 y 플러스 z가 4k, z 플러스 x가 5k 이렇게 되죠. 이렇게 x, y, z 순환될 때 저번 시간에 뭐 어떻게 하라 했지? 덧셈 하라 했죠. 덧셈으로 됐을 때 순환되면 세 개를 다 더하는 거야. 그러면 2배의 x 더하기 y 더하기 z 나오죠. 그 다음에 12k 나온다. 따라서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이거 나누면 6k 되니까 여기서 2번 빼면 x 나오는 거지. x 2k 나오죠. 그 다음 요거에서 이거 3번 빼면 y 나오고 그게 k고 마지막으로 1번 빼면 z 나와서 3k. 이렇게 x, y, z가 한 문자 k로 다 표현이 된다는 거야. 되겠죠? 여기다 이제 요 대입만 하면 끝나. 대입하면 x, y는 2k 제곱, y, z 3k 제곱, 다음 z, x 6k 제곱. 역시 k 제곱이 다 약분되겠지? 4k 제곱, k 제곱, 9k 제곱 해서 k 제곱 다 약분시키고 숫자만 계산하면 된다. 4번. 유리함수 그리는 것부터 다시 복습을 해볼게. 유리함수 그리는 것부터. 일단 y는 1차식 분의 1차식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함수를 유리함수라고 한다. 유리라는 게 우리가 유리수라는 거를 분수로 생각을 하잖아. 그지? 그래서 분수 함수처럼 생겼다 해서 유리함수라고 얘기를 붙이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나와 있듯이 x-2분의 2x-3 이런 게 이제 유리함수가 되는데 얘를 그리는 방법은 일단 표준형을 만드는 게 첫 번째야. 그래서 표준형 만드는 과정을 다시 한번 해볼게. x-2 그대로 놓고 요 2x-3을 x-2로 나눌 거야. 2x-3을 나눠보면 요 몫이 2가 되고
나머지가 1 되죠? 그래서 얘가 어떻게 써지냐? x-2로 나눴더니 몫이 2고 나머지 1이다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지? 요거를 여기다 그대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 쓰는데, 자, 이 과정을 매번 이렇게 나눗셈을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바로바로 쓰는 연습을 해보자고. 자, 바로바로 써볼게. 왜 이게 2가 붙었냐? 일단 요 분모에 있는 걸 그냥 갖다 써. 이렇게 하고, 이 식이랑 이렇게 같아지려면 2x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2를 일단 곱해 놓는 거예요. 되게. 근데 원래 건 마이너스 3이고 지금은 마이너스 4죠. 그래서 같아지려면 뒤에 플러스 1 하면 된다. 이렇게 빨리빨리 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요것도 괜찮지만 조금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저번 시간에 설명했어요. 결국엔 요게 바로 요런 꼴로 쓸 수가 있는데, 요게 지금 써보면 2는 이렇게 나누면 2 나가 떨어지죠. 그럼 요거 이렇게 남지.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 1, 2를 바로 쓰자는 거야. 내 말을. 그럼 어떻게 쓰냐? 요 2는 왜 2가 나오냐? 여기 분의 여기 1분의 2가 요 바로 여기로 튀어나오는 거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남는 거 있지? 얘 의미가 뭐였어? 얘죠, 얘. 얘 의미가 뭔데? 2x-3을 분자에 있는 2x-3을 x-2로 분모로 나눴을 때 나머지잖아, 나머지. 그래서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얘를 0으로 만드는 2 있죠, 2. 이걸 px라고 해볼게. px를 x-2로 나눈 나머지니까 p2가 답이 된다는 거야, p2가.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이해되니? 되겠죠? 여기 쓴 1은 2x-3을 x-2로 나눈 나머지인데, 그 나머지는 어떻게 구해?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얘 0으로 만드는 2를 여기다 집어넣은 값이 나머지가 된다. 괜찮죠? 그래서 바로 쓸 수 있다. 조금 더 해석해 볼게. 자, 이렇게 돼 있어. 얘 바로 어떻게 표현해? 3x-2 분해하고 3분의 5는 꺼내는 거야. 그리고 여기 있는 건 나머지죠. 얘 0으로 만드는 3분의 2를 여기다 대입해. 그럼 3분의 10 더하기 1이지. 3분의 13을 여기다 이제 갖다 쓰면 된다는 거야. 괜찮니?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썼으면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 이걸 우리가 이제 표준형이라고 해요. 표준형. 왜 표준형이냐면, 결국 이제 이런 꼴인데, 우리가 분수의 정의에 의해서 일단 x값이 p가 될 수가 없어요. x값이. 그렇지? 그래서 정의역에서 x는 p가 빠지는 거야, 일단. 여기 x는 p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요 놈이 0이 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y값 전체는 q가 될 수가 없는 거야, q가. 그래서 y는 q가 아니다가 치역이 되는 거죠, 이게. 이게 정의역이 되는 거고. 어쨌든 간에, 자, 그래서 요걸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어떻게 표현했냐? 그러면 x는 p인 지점들은 정의가 안 되는 지점이라고 해서 점점 근접해 가기만 하는 선이다 해서 점근선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얘는 y는 p도 역시 이 값들을 가질 수가 없잖아. 근접해만 갈 수 있기 때문에 점근선이다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냐? 이렇게 그건 없고, x는 p, y는 q죠. q를 그려놔, 이렇게. x는 p, y는 q를 먼저 그려요, 점근선을. 그러니까 여기는 절대 닿을 수 없는 영역이야.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 부분이 양수면 1, 3을 그리면 돼. 1, 3. 이거 기준으로. 1, 3, 4분면처럼. 음수면 2, 4, 4분면처럼 그리면 돼. 되겠니? 그게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했던 x분의 k 그리는 거랑 똑같은 거야. 괜찮죠? 여기까지. 네? 자, 이걸 그려볼게. 그러면 어떻게 그리면 돼? 그리고 점근선이 어때요? x는 2, y는 2죠. 이렇게 그려놓고, 요 k 값이 양수니까 1, 3으로 그리면 끝난다. 이렇게. 자, 근데 이제 정의역이 1부터 2까지랑 2부터 4까지네? 1부터 2까지, 2부터 4까지. 1이 어디니? 1 뭐 대충 찍고, 1부터
이전까지 딱 이렇게 정역이 된다는 거죠. 2초과 4 이하 요 부분만 그려달라는 얘기예요. 요 부분만 다 지우고. 그래서 요 값들의 이제 치역 y 값들의 범위 써줘라. x 값이 1일 때는 대입하면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이죠. 1이네 1. 그러니까 요 범위는 일단 y가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됐지. 작거나 같다. 되니? 자, 요거는 4일 때를 대입해봐. 4일 때 얼마야? 2분의 5죠. 2분의 5. 2분의 5보단 크거나 같은 거지. 이렇게 답을 내주면 된다는 거예요. 얘 또는 얘다.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5번. 그럼 방금 이제 리뷰를 한 거를 바탕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얘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 y축 방향으로 4평 이동하면 얘랑 겹쳐진대. 이거 좀 이해 좀 해볼게. 그러면 이렇게 이동을 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x분의 2가 됐다. 그 말인 즉슨 뭐야? 이렇게 거꾸로 다시 얘를 보내버리려면 x축으로 1 이동하고 y축으로 마이너스 4 이동하면 되는 거 이해돼? 그죠? 이렇게 이동해서 얘 만든 거니까 다시 거꾸로 이동하면 얘가 되겠지. 그럼 이 그래프를 한번 표현을 해보자는 거예요. 요 식을. 우리 평행이동에서 어떻게 배웠냐면 x 이거를 x축으로 1 평행이동하면 x 대신에 x 마이너스 대입하기로 했었어요. x축으로 1 평행이동하면 y축으로 마이너스 4 이동하면 y 대신에 y 플러스 4 대입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요 식이 된다는 거야. 요거 이해되니? 평행이동 x축으로 p 이동하면 x 대신에 x 마이너스 p 대입하는 거야. y축으로 q 이동하면 y 대신에 y 마이너스 q 대입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만들 수 있다. 요게 지금 저 식이랑 똑같은 거죠. 요거 정리를 하면 돼.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지. 통분을 해요.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4배 x 마이너스 1.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만 해서 개수 비교해주면 끝나는 거야. 이렇게. 요게 a 값이 되겠지. 요게 b 값이고. 좀 다르네. 뭐 계산이 좀 틀렸나 보네. x축 마이너스 y축으로 4이 되겠다. 어디가 틀렸니? 플러스 4죠. 플러스 4. 플러스 4에 빼기니까 플러스 2지.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게 A 값, B 값이다. 되겠니? 자, 그 다음에 요건 조금 더 쉬운 문제야. 정근선이 이미 알려줬잖아. 그러면 내가 식을 바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얘들아. 이렇게. x 마이너스 2 분의 여기 모르고 플러스 2하고 1이 정근선이니까. 요거 이해돼? 이렇게 바로 쓸 수 있죠. 정근선이 2하고 1이니까. 그러고선 얘가 지금 1,2 지나잖아. 여기다 y에 2, x에 1 대입하면 돼. 그럼 k 값이 결정되는 거야. 2는 마이너스 k 플러스 1이니까 k 값이 마이너스 1이네요. k 값이 마이너스 1. 이렇게 고친 거죠. 근데 저 식을 이제 구해야 되니까 이거 통분하면 돼. x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1에 플러스 x 마이너스 2. 그럼 얘가 x 마이너스 2분의 x 마이너스 3 되죠? 이 식이 누구랑 같아야 돼? 2x 플러스 c분의 ax 플러스 b랑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되지? 여기까지? 그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 보다시피 어때? 여기는 1x인데 여긴 2x잖아. 그러니까 요거 같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분모분자 2로 한번 나눠보는 거야. 일단 꼴을 맞추려면 개수 비교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분모분자 2로 나눠서 개수 비교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C 값이 마이너스 4고 그 다음에 B 값이 마이너스 6이고 A 값 2고 이렇게 찾는 거죠. 되겠죠? 그지? 점근선 가지고 먼저 쓰는 게 포인트인 거야, 이 문제는.
자, 7번. 역시 이것도 개념 복습 좀 다시 해볼게. 결국에 우리 기본꼴은 y는 x분의 k다. x분의 k, x분의 1꼴. 요거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그지? 그러니까 얘를 어쨌든 평행이동을 해가지고 이런 꼴을 만들어내는 거야. x축으로 p, y축으로 q 이동을 해서. 잘 생각을 해볼게. 자, 원래 유리 함수는 이미 요 두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 돼요. 요 두 직선이 뭐야? y는 x랑 y는 마이너스 x죠. 그치? 이미 얘에 대해서 대칭이잖아. 그러면 걔를 아무리 평행이동을 한다 해도 이 대칭 직선도 같이 움직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럼 그 대칭 직선인 요 두 개의 기울기가 여전히 뿔마 1이겠죠. 옮겨도.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지. 이렇게 옮겨졌어. 이렇게 오른쪽 위로 옮겨져서. 그래도 이 대칭 직선도 여전히 같이 옮겨지니까 기울기가 뿔마 1이란 거. 기울기가. 되게 항상 대칭 직선 두 개 생기고 기울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다. 플러스 해서 요 교점 있죠? 두 대칭 직선의 교점이 곧 뭘 의미하냐? 지금 점근선이 x는 0이랑 y는 0이지. 점근선의 교점을 우리가 저번 시간에 대칭점이라고 했어요. 대칭점. 0콤마야. 이 0,0인 대칭점이 대칭 직선의 교점이 된다는 거야. 여기서도 똑같죠. 이 대칭점이 대칭 직선 두 개의 교점이 된다. 이게가 이제 포인트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 이 유리함수가 얘에 대해서 대칭이 돼. 그럼 우리 일단 A부터 알 수 있는 거야. A 값은 무조건 얼마야 돼? 기울기? 뿔마 1이어야 되는 거야. 뿔마 1. 그죠? 뿔마 1인데 음수니까 마이너스 1로 확정난 거죠. 그러고 여기다 해볼게. 그러고선 제 표준형으로 바꿔볼게요. x 플러스 1분의 여기 얼마야 여기 일단 1분의 2인 거네. 1분의 2. 그죠? 1분의 2로 꺼내기로 했지. 여기 남는 건 얼마야? 분모 빵으로 만드는 마이너스 1 대입하기로 했죠. 3이지 3. 따라서 얘는 점근선이 x는 마이너스 1이랑 y는 2가 점근선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프 상으로는 이런 거죠. 이렇게 있고 x는 마이너스 1 있고 y는 2 있고 요 두 개 교점이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려지겠죠 지금? 양수니까 이 교점이 이 대칭점 마이너스 1,2가 대칭 직선의 교점이 된다는 거야. 대칭 직선의 교점. 되겠니? 해서 이제 문제풀이 어떻게 해요? 이 직선도 마이너스 1,2를 지난다 라고 푸는 거죠. 이렇게 대입해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b니까 2는 1 플러스 b 해서 b값 1을 구할 수 있다. 그림상으로 내가 한번 더 설명을 하면 이게 지금 저 ax 플러스 b가 되는 거야.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근데 거기 지금 마이너스 1,1을 얘가 딱 지난다. 되겠지? 이미 여기서 지금 시험 문제에 나오는 포인트를 다 꺼낸 거예요, 지금. 유리함수가 시험 출제 포인트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금 개념 교재를 공부하고 있지만 개념 문제, 그냥 쉬운 예제 문제만 지금 푸는 게 아니에요. 실전 기출 문제 수준을 내가 지금 복수 테스트에 넣는 거야, 조금. 원래 이거보다 조금 더 어렵겠지만. 자, 얘가 2,4를 지나고 1,c에 대해서 대칭이래? 그 일단 이 대칭점 알 수 있겠죠, 대칭점. 점근선 교점이니까. 자, 뭐 해볼게. 2,4 지난다. 대입해볼게요. 6 더하기 b. 여기서 뭐 식 하나 얻어낼 수 있게. 16-4가 6 더하기 b다. 이거 하나 얻었고. 그 다음에 1,c가 대칭이란 걸 통해서 1 맞죠? 여기 0 만드는 x값이 1인 거 이해되니? 그거 이해돼? 이 1이란 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얘가 x는 1이 있어 가지고 1,c라는 대칭점이 있겠죠, 대칭점. 그지? 그게 곧 점근선을 알려주는 거지, x는 1이. 그래서 요거 0으로 만드는 x값이 1이다라는 거예요. 요거 0으로 만드는 x값이. 그래서 대입해 보면 2 빼기 a가 0이다라는 거죠. 점근선 만들 원리가 분모 0인 거니까 a 값 구했으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이제 b 값도 구해지겠네. 16-8이니까 8. 8은 6 더하기 b. b 값 2네. 하고 다시 이제 함수식을 써봐. 2x 마이너스 2 분의 3x 플러스 2니까 점근선 구하기 위해서 또 표준형 바꾸는 거야. 자, 일단 2분의 3 튀어나오죠. 그리고 요거 0 만드는 1 대입하면 5 이렇게 남게. 요게 이제 표준형이지. 그래서 점근선이 어떻게 돼? 얘 0 만드는 1 그리고 2분의 3이 점근선 교점 대칭점 된다. C 값이 2분의 3인 거지. 자, 9번. 요 얘기 지금 바로 그 얘기죠. 저 유리함수 그래프가 x 플러스 3이랑 얘에 대해서 대칭이래. 대칭 직선이 딱 기울기 뿔마 1이지. 그지? 그리고 두 개 뭐야? 두 개의 교점. 교점이 있을 거야. 그 교점을 구해봐. x가 마이너스 2분의 5네. 그리고 y는 얼마니? 2분의 1이네요. 요 교점이 대칭점이 된다는 거야. 그 대칭점. 점근선의 교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x는 마이너스 2분의 5랑 y는 2분의 1이 점근선이다. 요거 이해되니? 여기까지? 따라오겠어? 돼요? 어. 그래서 바로 어떻게 쓰는 거야? 점근선이 2분의 5랑 마이너스 2분의 5랑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쓰고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음. 하고선 저거를 이제 비교하는 거지. 통분을 해요. k에다가 2분의 1배의 x 플러스 2분의 5 그러면 2분의 1x 플러스 k 플러스 4분의 5 된다. 개수 비교하면 되죠. a 값이 2분의 1 되겠네. b 값이 2분의 5 될 거고 되겠죠. 뭐 k 값은 이게 7이다 해서 풀면 되겠지. 1이 그래서 대칭직선 교점이 그 점근선 정보를 알려준다. 자, 이 문제 이제 풀어보면 유리함수에 대한 게 조금 정리가 되겠죠. 이 문제. 봅시다. 자, 일단 점근선 방정식 2, 3 맞지? 1번 맞고. X축과의 Y축과의 교점이네. Y축과의 교점은 그냥 X에 0 넣으면 돼. 0 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5 맞네요. 2번까지 맞고. 모든 사분면 지나냐. 결국에 얘 그리려면, 얘를 알려면 그려야 돼. 자, X에 2, 3 그려요. 2, 3. 그려놓고, K 값이 지금, 요게 K 값이에요, 요게. 1이. 양수죠. 양수니까 1, 3으로 그려. 이렇게. 자, 근데 요거 조심해야 돼, 요거를. 이게 이렇다고 확정 지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0 원점을 지나는지를 꼭 봐야 돼요.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잖아. 그 0,0을 대입해 보는 거야. 0을 y에다 x에다. x에 0 대입하면 이미 알고 있네. 0,2분의 5죠? 확실하게 여기 지난다는 거 알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럼 얘는 이제 3, 4분면 절대 안 지나는 거 알 수 있는 거죠. 1, 2, 4, 4분면 지나네. 그래서 3번 틀렸고. 그 다음에 2,3에 대한 대칭이냐? 점근선이 2, 3이니까 2,3 대칭 맞고 정역은 2가 아닌 실수. 이게 그 점근선의 뜻이. 자, 교재 좀 봅시다. 유리함수 파트부터 지금 봐볼게요. 지금 교재 보니까 아까 유리식 계산은
처리가 된 것 같고 451쪽 하는데 나 아직 잘 유리함수 그리는 거 잘 모르겠다. 하는 사람 있니? 어. 또 괜찮아? 유리함수 그릴 수 있어? 그릴 수 있어? 어때? 음. 자, 일단 유리함수를 좀 그릴 줄 알아야 되니까 한 10분 동안 내가 좀 돌아다니면서 알려줄게. 그래서 모르겠는 사람은 나한테 좀 질문 좀 해봐. 찾기 기억나지? 찾기. 엄마 찾기. 그지? 저번에 좀 했죠? 자, 2x분의 1이랑 겹쳐지는 것만을 골라라. 개념부터 해볼게. 이 문제랑 상관없이. 만약에 x분의 1이랑 얘를 이제 평행 이동을 해봐. x축으로 p, y축으로 q 이동을 했다고 하면 얘는 이렇게 바뀐단 말이야. 평행 이동을 한 결과가. 이해되니? 일단 요거부터 일단 이해가 돼야 돼. 왜 이렇게 되냐? x 대신에 x-p 대입하고 y 대신에 y 빼기 q 대입하기로 했잖아. 그래서 q를 이렇게 이항한 거야. 이렇게. 이해돼요? 그게 평행 이동이죠. 평행 이동. 만약에 그렇게 이해를 안 하고 따르게 이해하고 싶어. 얘 점근선이 어떻게 돼? x는 0, y는 0이지? 그럼 평행 이동 때리면 점근선도 같이 이동을 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요렇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돼. 자, 어쨌든 간에 내가 평행 이동을 아무리 해도 안 변하는 건 누구야? 얘는 안 건드려지죠. 아무리 해도. 그래서 얘가 엄마라는 거야, 엄마. 알겠지? 그래서 엄마 찾기를 하면 돼, 평행 이동은. 자, 일단 k 값부터 찾아야 돼. y는 2x분의 1은 얘는 k 값이 1이 아니야. 알겠죠? k 값이란 거는 우리 기본 표준형이 항상 이런 꼴이기 때문에 요 앞에 개수가 1일 때의 k 값을 찾는 게 얼마야? 알겠니? 그러니까 얘는 지금 요 앞에가 개수가 1이 아니죠. 그래서 분모 분자를 1로 나눠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k 값이 2분의 1이 된다. 알겠니? 엄마가 2분의 1인 걸 찾으면 돼. 기억 봐. 얘도 1이 아니죠, 지금? 그거 2로 다 나눠. 분모 분자를. 이렇게 되네. 어. 엄마가 2분의 1이지. 그러니까 얘는 겹쳐질 수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평행 이동을 했는지 한번 파악을 해볼게. 원래 거 x분의 2분의 1이란 애를 x축으로 1 평행 이동을 하면 이렇게 됐다는 거야. x-1이 대입됐으니까. 자, 얘도 2로 나눠봐. 이렇게 되네. 근데 아직 표준형이 아니니까 표준형으로 바꿔야겠죠? 자, 어떻게 나와? 요 개수 비율 튀어나온다 했지? 플러스 1. 그리고 분모 0 만드는 0을 분자에 대입한 마이너스 2분의 5가 남아있는다. 이렇게 되는 거야. 얘니? 엄마가 다르죠? 틀렸고. 그러니까 얘는 겹쳐질 수가 없는 거야. 엄마가 다르니까. 자, 얘도 2로 나눠. 뭐 이렇게 돼. 그 표준형 만들어. 자, 이번엔 정석적인 방법으로 표준형 만들어 볼게. x-2 갖다 쓰고 여기다 2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2분의 7 되려면 얼마가 필요한지를 여기다 써주면 돼요. 알겠지? 요 2분의 1 더하면 되겠죠, 여기다? 그럼 같아지겠지. 이렇게 써주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빠르게 구하는 방법이 훨씬 쉽죠. 그러니까 이런 거 계산하려면 좀 복잡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표준형이 만들어진다. 되니? 얘는 엄마가 2분의 1이죠? 같아질 수 있겠지. 디귿번은 된다. 자, 그다음에 리을번 분모 분자를 마이너스 2로 나눠요. 그러면 x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4x 플러스 2분의 5가 되니까 자, 이번엔 빠르게 구하는 걸로 해볼게. 여기 얼마 빠져? 마이너스 4 빠지는 거지? 네? 요 5분의 5.
그 다음에 요거 0 만드는 2분의 1을 여기다 대입하는 거야. 그거 얼마 돼? 마이너스 4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2분의 1이니 이렇게 된다. 얘도 엄마가 똑같네. 엄마가 2분의 1로. 그러니까 이게 기역, 디귿, 리을은 겹쳐질 수 있다는 얘기야. 자, 다음에 455쪽 9-3번 해볼게. 다시. 아까 이제 복태에서도 얘기를 했듯이 유리함수 그래프는 항상 기울기 뿔마 1짜리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쵸? 그리고 그 대칭 직선의 교점이 곧 점근선의 교점이 된다. 라는 걸 봤었지. 음. 아니나 다를까 지금 대칭 직선이 기울기가 뿔마 1이잖아. 그러니까 여기 이렇단 얘기야. 얘가 y는 x 플러스 2고 얘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란 얘기예요. 그럼 이 교점을 구해야겠네. x 플러스 2랑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랑 같다고다. 그럼 2x가 4죠. x가 2니까 y 값 4가 나오는 거야. 이 점이 2,4란 얘기. 여기까지는 괜찮지? 그 말인 즉슨 점근선 교점이 2,4라는 얘기니까 점근선이 x는 2하고 y는 4 이렇게 그어진다는 얘기예요. x는 2, y는 4로. 그런 상황인 거죠. 해서 함수식을 한번 써볼게요. y는 점근선 2, 점근선 4. 여기는 몰라.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지금 저거랑 같다는 얘기니까 이거를 통분을 해볼게. x-2분의 k 더하기 내외 x- 하면 4x 플러스 k-8 이렇게 되죠. 여기까지는 따라오니? 그지? 저게 저 식이랑 같은 거잖아. 그 비교하면 돼. 요게 b 값이죠. 그 다음 a 값이 4였네. 그 다음 3 값이 요거다. 이렇게 a, b, k 값을 구한 거야. a제곱 더하기 b제곱 구하라.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 하면 돼. 괜찮죠? 포인트를 잘 기억하시면 돼. 대칭 직선의 교점이 곧 점근선의 교점이다. 자, 우리 거기까지였었고 이제 대표 예제 10번 해볼게. 여기 그래프에 그려져 있는 거 보고 여러분들이 요걸 해보자. 요거 여러분들이 지금 해볼게. 10-1번 풀어볼 건데 지금 점근선 나와있죠. 점근선. 점근선 가지고 일단 여러분이 쓸 수 있을 만큼 표준형 써봤지. 쓸 수 있을 만큼까지만 여러분이 지금 써보세요. 쓰면 이렇게 되니 점근선이 일단 마이너스 1하고 2인 거는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겠어? 그죠? 마이너스 1, 2잖아. 점근선이.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는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K를 이용해서. 알겠죠? 어. 그렇게 해놓고 K값 결정하려면 결국엔 정보 하나 더 얻어내야 되잖아. 그게 뭐야? 이거 안 썼네, 이거. 그게 뭔데? 0,4라는 거지, 0,4. 0,4를 여기다 대입하면 이제 돼요. Y에 4 넣고, X에 0 넣고. 이렇게. K 값이 2가 나오는 거죠, 일단.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거 통분해서 ABC 값 지금 구해보세요. 통분해서 저거랑 비교해야겠지? 통분해보면 이 그대로 쓰고 2배 x 플러스 이렇게 되겠네. 따라서 2x 플러스 4 되겠죠? A 값이 2, B 값 4, C 값 1 이렇게 구한다. 자, 대표 예제 11번.
그러면 이제 표준형을 먼저 구하는 게 첫 번째일 거고, 뭐 최대 최소 구하래. 그래프를 잘 그려야 돼, 그래프를. 우리 지금 표준형은 다 구하는 거 해봤으니까, 요 분의 2 떨어지죠, 2. 그리고 여기 0 만드는 마이너스 3을 여기다 대입하면 돼. 그럼 마이너스 4죠. 여기까지 괜찮지. 그지? 자, 얘 그리면 돼요. 정근선 마이너스 3하고 2, x는 마이너스 3. 나는 지금 이제 색깔 펜으로 하는데 여러분들 그릴 때는 점선으로 그려야 이게 안 헷갈려. 알겠죠? 정근선은 항상 점선으로 y를 2 이렇게 해놓고 k 값이 음수니까 2, 4 이렇게 그려놓고, 근데 마이너스 2부터 1까지만 보래.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그러면 마이너스 2 뭐 요쯤 있겠네요. 마이너스 2, 1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보라는 거니까 요 그래프만 보라는 얘기예요. 요 그래프만. 나머지는 지워달라는 얘기지.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최대 최소 구해라. 여기가 최대 최소겠네. 1이네. 그래서 1 대입했을 때가 최대, 마이너스 2 대입했을 때가 최소, 이렇게 대답해 주면 돼. 이해되니? 안 된 부분 됐어요? 그죠? 음. 자, 옆에 11-1 여러분들 지금 해보세요. 11-1 다 해봤니?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죠. 잘 그렸니? 이렇게 그리고 0부터 3까지 보라는 거니까 정의역 0부터 3까지 여기만 바라봐주면 되죠. 그래서 뭐 이렇게 되겠네, 그래프가. 요것만 보면 되죠. 요것만. 최대는 0에서, 최소는 3에서 생기겠지. 자, 0 대입해 보면 7이네요, 최대값이. 그리고 최소값은 3 대입한 거니까 4분의 19니? 4분의 16이죠. 16? 9, 7, 16? 4 이렇게 돼. 자, 그다음에 대표 12번 이거 해볼게요. 일단 쟤 뭐 그려야 될 거고, 일단 표준형 쓰겠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1이네. 3. 여기까지 괜찮죠. 근데 요거 있잖아, 우리가 지금 안 한 지 조금 돼서 살짝 기억이 안 날 수 있는데, 저런 식을 보면 뭘 해야 되냐면 m으로 묶어야 돼. m으로 묶으면 무슨 일이 생기냐, 얘는 m 값에 관계없이 마이너스 1, 3을 지나는 직선이 돼. 이거 이해되니? m 값이 뭐든 간에 무조건 마이너스 1, 3은 얘는 무조건 지나죠. m 값이 어떤 값이든 간. 그치? 그래서 m으로 묶는 거야.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 3 지나면서 뺑글뺑글 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해돼? 그치? 자, 그럼 얘 그려볼게. 얘 그리고 정근선 마이너스 1하고 3, 하필이면 마이너스 1하고 3이죠. 하필이면. 필연성이죠? 이렇게. 너무 삐뚤삐뚤한데? 이렇게. 해놓고 요 교점 있지? 걔를 지나면서 뺑글뺑글 돈다라는 얘기야. 일단 유리함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지. 뺑글뺑글 돌아, 뺑글뺑글. 그럼 이 유리함수랑 만나지 않으려면 m 값의 범위가 어때야 된다는 얘기죠. 이때 안 만나죠, 이때. 딱 가로상일 때. 그지? 그리고 그 사이에 있을 때도 안 만나네? 그리고 이렇게 올곧게 서기 전까지 딱 안 만나는 거죠. 그거 넘어버리면 딱 만나는 거. 이해되네? 자, 그럼 이 가로일 때는 기울기가 얼마야? 가로일 때? 기울기가 0이지? 가로일 때? 가로? 이때. 기울기 0. 거기서부터 기울기가 어때야 돼요? 커지면 안 되는 거야. 커지면 만나버리잖아. 그러니까 작아야겠지. 작아. 어디까지? 계속 작은 거지? 이해되시니? 되는 거 안 되는 거야?
이게 잘 이해가 돼야 돼. 요때 안 만나고 커지면 만나는 거고, 그러면 안 되니까 작아져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작아질 수 있죠. 계속 작으면 돼. 그러니까 기울기 0일 때보다 작으면 되겠지. 근데 가서도 되겠죠. 0일 때도 안 만나는 거니까. 이해돼? 되겠지? 음. 자, 12-2를 한번 해볼게. 12-2. 얘는 K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지나는 점이 어딜까? 이 KX 플러스 2. 몇 코마 몇이겠어? 0,2겠지. 0,2. 0,2. 그러니까 걔를 기준으로 뺑글뺑글 돈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일단 얘 그려야겠죠. 요거 하고 잠깐 쉽게. 1 대입하면 마이너스 3이지. 플러스 2. 자, 얘를 또 그려요. 1 그리고 2 그리고 하고 0,2를 지나는 애. 0,2. 여기 지나는 애. 얘는 일단 유리함수는 요게 음수니까 2, 4 이렇게 지나는 애. 자, 0,2를 지나면서 뺑글뺑글 돌아. 한 점에서 만나야 된대. 자, 일단 정근선 기준을 생각해봐. 휙 돌자마자 몇 점 만나? 만나는 게 몇 개? 여기 봐봐. 0,2 지나잖아. 여기서 기울기가 조금 돌아. 그럼 몇 개 만나? 두 개인 것 같아. 두 개?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두 개죠, 두 개. 그치?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언제 하나 할까, 그러면? 이건 기울기 없잖아. 여기서 휙 돌아요, 또. 좀 커져. 요때 하나죠, 요때. 요때 하나. 하나, 계속 하나야. 그래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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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언제까지? 기울기 1인 거보다 살짝 이렇게 되면 만날까? 이런 거 잘 생각해야 돼. 자, 대칭 직선이 기울기 1짜리잖아, 이렇게. 기울기 1짜리. 요때보다 조금 줄어들면 만나냐는 거야. 맞나요? 안 만나죠? 아직 안 만나죠? 언제까지 안 만나는 거야? 정근선 될 때까지 안 만나는 거야. 이거지. 거기가 조금 틀어지면 만나는 거. 따라서 얘네가 어떻게 돼? 정리를 해보면 이거보다 조금 커지면 만나는 거니까 기울기 0일 때보다 작아지면 일단 만나는 거죠. 작아지면 만나긴 하는데 두 점 만나는 거지. 두 점. 그럼 한 점 만나는 건 요때가 기준선이겠네. 이때부터 슉. 이때 계속 한 점 만나는 거지. 계속 한 점, 한 점, 한 점, 한 점. 이거 잘 생각해줘. 그래서 이 수직인 직선은 기울기가 없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계속 이제 기울기가 커지는 거예요. 이때가 기울기 0이죠. 그래서 기울기가 0일 때보다 기울기가 커지면 한 점에서 만나겠다는 이때보다 커지면. 근데 이때 방금 봤듯이 요 사이에 있을 때,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지금 안 만나잖아요. 0보다 크다고 해서 무조건 만나는 건 아니야. 그럼 언제부터 틀어지면 만나냐는 거야. 이게 대칭 직선인 기울기 1일 때죠. 기울기 1일 때. 기울기 1일 때보다 살짝 틀어지면 이제 만나기 시작한다는 거야. 그래서 기울기 1보다 크면 되겠다. 이렇게. 그때부터 계속 여기하고 한 점하고 이렇게 쭉 만난다는 대로. 이거 조금 어려운 문제가 되겠죠, 오늘. 자, 조금 쉽시다. 이거 내가 좀 추가 설명 좀 할게요. 지금 설명을 좀 더 해야 돼. 12-2. 분의 2 빠지고 마이너스 3 되고. 그러면 점근선은 1하고 2 그리고 음수니까 이렇게 그랬죠. 여기까지는 괜찮지? 근데 얘가 이제 0,2를 무조건 지나는 직선이잖아. 얘가 K 값에 관계없이. 그래서 0,2 여기가 지금 하필이면 0,2죠. 여기가 여기 지나면서 뺑글뺑글 도는 애야. 한 점에서 만난대. 한 점에서.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요걸 잘 생각해봐야 돼. 이게 만약에 0,2 1,2 맞죠? 여기 x는 1이고 이게 이렇게 샀다고 해봐. 이렇게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이거 교점 몇 개일까? 이거 몇 개 같아? 그러니까 애들이 조금 이게 잘못 생각하는 게 이게 교점이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 이게 쭉 뻗잖아. 이게 두 개겠죠. 두 개. 언젠가 하나 만나겠지. 또 교점이 두 개야, 두 개야. 그러니까 이게 안 보이는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쭉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이제 교점이 하나가 아니고 쭉쭉쭉쭉 하다 보면 자, 요때는 일단 안 만나는 건 확실하죠. 기울기 그냥 1일 때. 기울기 1일 때는 안 만나는 거. 이건 대칭 직선이니. 쭈루루룩 켜봐요. 자, 아직까지 안 만나지. 아직까지. 기울기 0일 때도 안 만나? 확 벌어져. 그러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두 개 만나는 거지. 그럼 이때도 계속 두 개겠네? 그치? 그럼 하나는 언제 자는 거야? 하나는. 여기서 힌트를 얻었죠? 여기 계속 두 개, 두 개, 두 개지?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요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요때. 슈루루루루루. 요때 이렇게. 네, 살짝 MS한데 접할 때. 이렇게. 이게 요걸 잘 생각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뒤에서 무리함수를 배울 건데 무리함수는 또 이렇게 생겼거든? 근데 이렇게 생겼다고 해서 얘네들이 유리함수에서 점근선을 배웠으니까 이게 점근선이 있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무리함수는 점근선이 없는 그래프예요. 이렇게 생겼지만 계속 증가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 유리함수의 특징, 무리함수의 특징을 잘 봐야 돼. 이게 여기서 두 개 만나는 거다. 하나 만나는 것 같지만. 그래서 접하는 거니까 이 D를 쓰면 좋겠죠. D. 그치. 그래서 풀이를 이렇게 하는 거야. 얘랑 같다고 놓고 팩 하고 이제 판별식 D는 0을 쓰면 돼요. D는 뭐 쓸 수는 있겠죠. D 쓰는 거는 어렵지 않겠죠. 12-3으로 한 번 더 해볼게. 요거 일단 표준형 빨리 만들어 볼게요. x 플러스 1분의 4 떨어지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되겠네. 자, 그러면 마이너스 1, 4 이렇게 그리고 너무 높게 그렸나? 음. K 값이 음수니까 2, 4로 이렇게 이렇게 그렸겠죠. 그러고선 얘는 지금 기울기가 무조건 지나는 점이 마이너스 1,0짜리니까 여기 지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정근선이 x는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지나면서 이제 뺑글뺑글 도는 애예요. 근데 이 말이 지금 뜻이 뭐야? A 교비가 공집합이 아니어야 된대. 공집합이. 즉 두 개의 교집합이 하나라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라는 얘기는. 얘 위에 점들이랑 얘 위에 점들이 겹치는 게 아예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니까 만나야 된다 이런 얘기야. 만나야 된다. 해석을 하자면. 음. 그러면 마이너스 1,0 지나면서 돌아다니는 직선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언제 교점이 생기기 시작하냐? 그럼 안 생기는 데를 생각해 볼게요. 안 생기는 때. 이렇게 지나가. 이때 안 생기겠죠. 그치? 거기서 조금 기울기 커져? 이때 안 생기지. 요건 이해되니? 그죠? 계속 안 생길 거 아니야? 기울기가 계속 커지면 안 생겨요. 이거 이후로 여러분들 살펴봐. 기울기가 계속 커지면 이땐 기울기가 정의가 안 되는 거잖아. 계속 커질 때마다 아직은 교점이 없다. 그러면 기울기 키우지 말고 줄여봐야겠지. 언제 만나겠니? 언제? 아까랑 똑같은 거야. 접할 때 만나기 시작하는 거야. 예? 그 만나고 한 점 조금 틀어지면 몇 개야? 교점이? 살짝 틀어져. 하나, 두 개 만나죠. 하나,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계속 두 개지. 계속 두 개야. 그거 줄어들어.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하나. 그래. 이래. 그러고 기울기가 이제 음수로 바뀌죠. 0에서. 음수로 바뀌면 하나, 두 개 만나네.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계속 두 개. 아, 그리고 계속 실근이 생기는구나. 언제 이후로? 요 접할 때 이후로 계속 실근이 생긴다라는 거죠. 자, 이때는 값을 한번 이제 나랑 계산을 해볼게. 이거 이제 같다고 놓고 양변에다 x 플러스를 곱해요. 그 다음에 전개를 해.
그다음에 2항에 어, 하고 이제 판별식을 써요. 4분의 d를 써볼게. 절반 제곱하면 a제곱 마이너스 2a a 마이너스 2 4a 플러스 4 마이너스 ac. 여기 이제 4분의 d 쓴 거야.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에다가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3a 이렇게 됩니다. 여기 지워지고 마이너스 a 플러스 4 되죠. 얘가 0일 때 찾는 거니까 a가 4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그 말이 뭐냐? 이거 접할 때가 기울기 4일 때라는 얘기야. 기울기 4일 때. 그러면 기울기 4일 때보다 작아지기만 하면 무조건 교점 생기는 거잖아. 그래서 4보다 작거나 같으면 교점이 무조건 생긴다. 이렇게 답을 내릴 수 있죠. 그래서 a의 최대값이 4가 된다. 잘 파악을 하셨겠지? 접할 때가 교점 하나 생기는 그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 우리가 지금 대표 예제가 몇 붙어 있냐면 10번은 쉬운 거고 11번도 쉽고, 그러니까 실제 시험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대표 예제 12, 13은 사실 어려운 테마야. 응? 그래서 여기 지금 바이블 개념상으로 뭐 쉬운 예제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그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충분히 어려운 개념을 배우고 있는 게 맞다라는 얘기야. 자, 대표 예제 13도 그러해요. 이것도 1, 2등급 변별을 해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어봅시다. 자, 일단 내가 정석적인 풀이를 한번 해보고 실전적인 풀이를 해볼게. 그렇죠? 정석적인 풀이. 지금 y가 이렇게 표현돼 있어. 우리 혹시 역함수 어떻게 구하는지 기억나요? 역함수 구하는 방법. y는 x 대칭이었지. 그지? 역함수랑 원함수는 y는 x 대칭이기 때문에 역함수를 구하려면 x와 y를 바꾸라고 그랬어요. 알겠죠? 그게 구하는 방법이야. 자, 구하는 방법 기억 안 나더라도 조금 요거 보면서 복습을 해보면 돼. 이렇게 바꿔요. 그러고 y는 꼴로 나타내야 되니까 일단 y로 정리를 해야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전개를 해. 내가 지금 무슨 작업하는 거냐면 y만 몰 거야. y만. 자, 요거 우변으로 좌변으로 몰아보자. 우변으로 할까? 우변으로 이렇게. a가 양수는 좋으니까 a 빼기 어머? 어디가? xy 마이너스 3y ay 마이너스 8 a 빼기 x죠. a 빼기 x a 빼기 x의 y 하고 요거는 이제 좌변으로 이항하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3x 플러스 8 이렇게 돼.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이제 끝났죠. 따라서 y는 하고 정리를 하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원래 거의 역함수가 되는 거야. x, y 바꾼 다음에 y는 정리를 했으니까. 되겠니? 그럼 이제 풀이는 두 개 같다고 놓기만 하면 끝나. 역함수가 그냥 같다고 했으니까 원래 함수랑 요거랑 요거랑 같다고 놓으면 된다. 이렇게. 응. 이거 푸는 건 어떻게 푸니? 이거 푸는 거? 뭐 그냥 이렇게 x자 곱해서 풀든가. 아니면 지금 잘 봐봐. 이 살짝 이 냄새가 나잖아. 그치? 맞아? 약간 x고 마이너스 x고 마이너스 8이고 8이고. 그래서 맞춰주기 위해서 분모분자 그냥 마이너스 곱해볼게. 그러면 딱 이렇게 예쁘게 바뀌죠. 아, a가 그냥 3이구나. 이게 찾을 수 있는 거지. 네? 이게 이제 정석적인 방법. 정석적이지만 조금 이제 비효율적인 방법이죠. 자, 그러면 의미적으로 한번 풀어볼게. 이게 결국에 저 얘기, 요 F랑 F 인버스랑 같다. 요 얘기가 뭐냐면, Y는 X를 대칭을 시켜도, 원래 거 F를 Y는 X 대칭을 시켜도 자기 자신이란 얘기지. 그쵸? 안 변한다는 얘기잖아. 요 얘기가. F 인버스가 Y는 X 대칭시킨 건데, 그게 원래 거랑 같다는 얘기는. 아무 변화도 안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러려면, 이 원래 유리함수가 어떤 식으로 생겨야 되는지를 한번 봐볼게. 자, 내가 들어준 예시를 잘 살펴봐야 돼. 예를 들면 요거 한번 그려볼게. 요거 점근선이 x는 2하고 y는 1이죠.
그리고 양수니까 이렇게 그려져. 잘 들어봐야 돼. y는 x는 어디 그려요? 여기 그려졌지. 이렇게 45도. 그럼 이 하얀색 유리함수를 y는 x 대칭시켜봐. 자기 자신 되니? 잘 생각해봐. 안 되죠? 대칭이 시켜볼게. 무슨 색으로 할까? 기다려. 파란색. 봐봐. 요걸 y는 x 대칭시키면 이런 식으로 되잖아. 이런 식으로. 요거 대칭시키면. 맞아? 이렇게.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되잖아. 이런 느낌으로. 이런 느낌. 그죠? 그러니까 원래 거랑 같아질 수가 없죠. 삐뚤어지잖아. 이해돼? 그 왜 삐뚤어지냐? 그럼 이거랑 비교를 해보면 돼. 잘 봐. 두 번째 예시야. 자, 요거 한번 그려볼게요. 정근선 3하고 3. 좀 예쁘게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양수니까 이렇게 그리실 거고. 그리고 y는 x라는 선은 3,3을 지날 거니까 0,0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자, 얘는 어때? 얘 대칭시켜봐. y는 x에 대해서. 그대로 이렇게 대칭되죠. 그대로. 그치? 왜? y는 x에 대해서 이미 반쪽 딱 또 정중앙 돼 있으니까. 그 일이 왜 이러지냐? 얘가 하필이면 3,3이야. 하필이면. 얘는 어때요? 얘는 정근선 교점이 2,1이죠. 2,1. 내가 여기서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y는 x 기준으로 얘를 이렇게 뒤집어도 변화가 없으려면 y는 x 선상에 딱 정중앙 위치해야 되겠네? 요 유리함수가 애초에. 그죠? 이렇게 절반으로 딱 위치하면은 뒤집어져도 자기 자리라는 거 아니야? 그지? 아, 그 말인 즉슨 요 점근선 교점이 그냥 y는 x 위에 있으면 되는 거야. 점근선 교점. 결론을 내줄게. 어떤 꼴로 생기면 되느냐? 그게 유리함수가 이런 꼴로 생기면 된다는 거야, 애초에. x-p, p 이렇게. 점근선이 x는 p, y는 p 꼴이면 이렇게 y는 x랑 같은 점이 대칭점이 되면 얘는 대칭시켜도 자기 자신이라는 얘기. 이해가 되겠니? 음. 선상에 딱 정중앙에 위치하니까. 자, 그래서 요 풀이대로 이제 해본다면 요놈 있죠. 자, 요거 바로 점근선 좀 구해볼게. 나 여기 구하지도 않을 거고 여기만 알면 돼. 대칭점이 3,a인 거 되겠니? 3,a? 얘가 어디 위에 있으면 돼? y는 x 위에 있으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a 값이 3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되겠니? 음. 조금 어려운 개념이죠, 이게. 자, 여러분들이 지금 13-1 있죠? 정석적인 방법으로 하든 두 번째 풀이로 하든 둘 다 해보세요. 지금 해봤니? 정석적인 방법으로 해봤어? 아니면 그 방법으로? 그래도 정석적인 거 한번 연습은 해보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왜냐면 역함수 구하는 과정을 해봐야 되니까. 풀이를 해볼게. 음. 일단 x, y 바꿔. 오케이. 그러고 양변에 곱해. 뭐 전개해. 내 목적은 어쨌든 y는 하고 나타내는 게 목적이니까 y끼리 모아요. 이렇게 y끼리 모으고 요거는 우변으로 이항을 해볼게. 따라서 이제 y가 이렇게 나오죠. x-a분의 2x 플러스 1이다. 요거랑 이제 원래 거랑 같은 거니까 이거랑 x-2분의 ax 플러스 1이랑 같아야 된다. 해서 a 값이 2가 나오는 거죠. 그치? 근데 이제 두 번째 풀이로 해본다면 저거가 뭐 어쨌든 이렇게 있고 이게 있으니까 대칭점이 2,a다. 얘가 y는 x 위에 있어야 되니까 a 값이 인다 이렇게 풀 수 있다는 얘기야. 좋아요. 자, 13-2번 보세요. 이 포인트를 좀 알려드릴게. 요 나랑 같이 한번 읽어보자.
저거 역함수. 여러분들 이게 이렇게 구했었지? 구해놓고 그냥 얘랑 갖다 놓고 풀면 되겠네? 거기까지는 이해되겠지? 그지? 그거 이제 포인트를 이제 모르면 학생들이 이제 그렇게 풀 거고 나랑 이제 같이 요걸 한번 봐보자는 얘기야. 요거 있죠? 요거부터 보자. 자, 자, 이거에 역함수 있지, 역함수. 역함수를 바로 쓸 수 있거든? 바로 쓰면 어떻게 될까? 센스 있게 잘 생각해봐. 이렇게 다 써. A가 얼마일까? A. 역함수가 뭔데? y는 x 대칭이지? 그죠? 그럼 A가 얼마일까? 잘 생각해봐. 그러니까 y는 x 대칭을 시키면 x랑 y가 바뀌잖아요. 그게 y는 x 대칭이라고 배웠잖아. 그럼 점근선도 서로 뒤바뀌겠죠. 점근선도. 그치? 그러니까 원래 거가 점근선이 x는 1, y는 3이었잖아? 그럼 얘는 점근선이 x는 3이 되어버리는 거야. y는 1이 되어버리고. 그거 바로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 따라서 내가 굳이 x, y 안 바꾸고 이렇게 쓸 수 있다. k 값은 어떨까, 얘들아? k 값은? k 값도 안 변하겠죠? 안 변한다는 거야. 괜찮겠지? 자, 이걸 외우시면 돼. 외운다라기보단 자연스러운 거지. 그래서 이거 풀이를 어떻게 하느냐. 지금 주어진 원래 f가 자, 여기는 마이너스 1이고요. 위에다 a 대입하면 여기 남는 거 나오겠지? a 대입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2 남겠네. 그러면 얘의 역함수 어떻게 된다? y는 x 얼마? 여기 얼마 되겠어? 원래 거가 점근선이 x는 a, y는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얘는 점근선이 x는 마이너스 1, y는 a가 된다는 얘기야. 서로 바뀌어요. 이해되죠?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 이렇게 되고 여기 그대로. 네, 이런 거죠. 자, 얘 이제 통분해주면 되겠지. 하면 굉장한 요의 크리티컬한 포인트예요. 이게 역함수를 직접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보자마자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ax 마이너스 a 사라지고 플러스 2 이렇게 나겠다. 네. 그래서 a 값이 b고 뭐 c 값이 1이고 뭐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겠네. 그쵸? 이해되겠지? 좋아요. 아, 요 숙제 해올 때 467쪽에 15번은 13, 15는 빼고 13, 15 빼고 해오시고 음, 숙제는 4, 6, 8까지 하면 되고 주간지 좀 퍼보세요. 주간지 좀 빠르게 설명 좀 해볼게. 구하는 거 풀려면 다 일일이 나눠야 돼. 요거 식을 써보면 이렇게 되겠죠. 되겠지. 그럼 이거 따로 요거 따로 구하면 되겠지? 되니? 포인트만 설명하면서 넘어갈 거야. 그러면 이걸 구하려면 결국엔 x 더하기 x분의 1 값을 알아야 돼. 왜? a 더하기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a b의 a 플러스 b를 한 게 a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이기 때문에 이 값을 알아야 내가 풀 수 있다는 얘기야. 되겠니? 근데 주어진 거는 지금 합차를 줬죠, 합차. 요걸 줬어요. 그러면 합차 준 상황에서 이 x 플러스 x분의 1을 어떻게 구하냐라는 거지. 어, 뭐 풀이는 다양하겠지만 여기서 또 요걸 써먹을 수 있겠죠. 요거
플러스 4죠. 플러스 4 해서 요거를 이제 루트 씌운 다음에 여기다 대입을 하든가. 첫 번째 풀이는 뭐 그렇게 할 수 있고. 아니면 지금 구하는 상황이 x제곱 마이너스 x제곱분의 1 요게 마이너스 4 루트 2다. 요거 아는 상황인데 음. 이렇게 해 놓고 결국엔 x 플러스 x분의 1 알아내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 x 플러스 결국엔 그게 똑같은 방식이겠네. 요거 x 마이너스 x분의 1 저번엔 저기선 저렇게 했고 그래서 요거 이렇게 풀고 그래서 빼기 4죠. 빼기 4 이렇게 해서 풀든가 뭐 다양하겠지. 그죠? 아니면 요런 공식들 있죠. 요거에서 써먹어도 되겠지. 설명을 좀 그냥 마무리를 지어줄게요. 봐봐. 여기서 이거 알아두면 끝이야. 결국에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야. x제곱을 하나의 라지 a처럼 봐. x제곱분의 1을 하나의 라지 b처럼 봐. 그러니까 결국엔 내가 알아내면 되는 값은 a 더하기 b 빼기 2란 말이야. 근데 지금 아는 건 뭐야? a 빼기 b를 알잖아. a 빼기 b. 이해되니? a 빼기 b 할 때 a 더하기 b를 어떻게 구해? 또 곱셈공식 변형을 쓰는 거죠. 음, 이렇게 해서 여기다 대입하면 32 되고 a 더하기 b의 완전 제곱이고 가만 보니까 a 곱하기 b가 그냥 얼마야? a 곱하기 b가 1이죠. 1. 이래서 계산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36이다. a 더하기 b 값을 6으로 이제 구할 수 있죠. 그지? 자, 이거 많이 했지? 이봐. 이제 할 수 있겠어? 내가 매주 차에 이걸 다 넣었죠? 그 얘기는 뭐야? 이거 시험에 잘 나온다는 얘기야. 어떻게 풀어? 2차식 0일 때 고차식 값 구하라. 어떻게 구한다지? 뭐라고? 이 모양으로 해봐. 왜 또 안 말해? 또 말하려고 하다가. 다항식의 나눗셈으로 한다. 알겠니? 어. 내가 매주 차 넣은 데는 이유가 있는 거야. 자, 3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돼. 어쨌든 중간고사잖아. 닥친 게. 중간고사니까 시험 범위는 2차 함수, 맥시멈 2차 함수야. 2차 함수 전에 끊겨요. 2차 방정식까지는 일단 무조건 나오고 2차 함수 전에 끊기는데 그럼 요게 나왔다고 쳐봐. 여러분 무슨 단원의 문제인지 먼저 알아야 돼. 그럼 이렇게 생각해야 돼. 센스 있게. 사각형이 나오잖아. 무조건 가로 세로 AB부터 놔야 돼. 그거 안 넣으면 풀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하고선 지금 잘 읽어보니까 한 변길에 20짜리고 어쩌고저쩌고 하고선 삼각형 PRC. 삼각 PRC의 넓이가 80이래? 그거 설계만 하면 되겠네? 그러려면 요거 길이 필요하고 요 길이 필요하네. 그러니까 뭐 필연적이죠. 그러니까 AB 놓는 게. 음. 한번 넣어볼게요. 요 AB라고 넣어볼까? AB? 근데 이거 색칠로 왜 돼 있는 거야? 묻는 게 뭐니? 음. AQP에서 넓이 구하라고. 결국엔 구하는 건 AB죠. AB. 구하는 건 AB고. 표현 좀 해볼게. 요거 20 빼기 A고. 20 빼기 B, 20 빼기 A. 이렇게 있지? 20에서 A 뺀 거니. 따라서 2분의 1, 20 빼기 A, 20 빼기 B. 이게 구한 게 80이니까. 이거 곱하면 뭐 160 될 거. 400 마이너스 20의 A 더하기 B. 더하기 AB가 160이다. 뭐 요거 얻었고요. 그 다음에 또 알 수 있는 게 뭐야? 여기서 이 4분원이죠. 원이니까 이제 그걸 써먹어야겠네. AB. 그러면
살짝 지워보고. 요 길이가 20이잖아요. 그럼 요 길이가 또 20이죠, 요 길이가? 그치? 그걸 또 써먹을 수 있겠지. 그럼 여기서 이제 피타고라스 써먹으면 되겠죠. 20 빼기 A, 20 빼기 B. 이렇게. 두 개, 피타고라스 한 개, 400이다. 여기까지 되니? 이해되죠? 자, 근데 봐봐.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게 경험이야. 잘 봐봐. 내가 이제 요거 지우고 다시 풀 건데, 이걸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되게 쉽게 보여요. 이렇게 하면. 자, AB를 바꾼 거야. 원래 내가 AB를 저쪽에 놨죠. PQ, PS에. 근데 이렇게 AB를 놓잖아? 그러면 2분의 1 AB가 20이다. 요거 하나 없고, 이렇게 깔끔해지는 거야. 그쵸?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놔버리면 이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놔. 이걸 치환할 생각이 잘 안 들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A 더하기 B 값을 알 수 있다라는 거지. 이렇게 될 거니까. 어. AB 값이 40이죠, 지금? 마이너스 80 돼서 320이겠지. 따라서 A 더하기 B는 일단 루트 320이고, 뭐 꺼내는 건 나중에 하고. 그러니까 정답은 뭐야,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가 20 빼기 A, 20 빼기 B가 되는 거죠. 이거 두 개 곱한 거지. 그러면 400 빼기 20에 A 더하기 B 더하기 AB. 그러니까 A 더하기 B 값이랑 AB 값 대입하면 이제 나오는 거지. 이게 되겠죠. 이거 어려운 문제야, 이 문제는. 이 문제는 참고로 어려운 문제인데, 그러니까 미지수를 A, B 넣는 습관을 잘 놓으란 얘기예요. 자, 4번. 내가 요번 주 찾고는 조금 난이도를 이제 있는 걸 넣었는데, 봅시다. 자, 구하는 건 뭐야? Q3 구하래, Q3. QX를 X-3으로 나눈 나머지니까. 그지? 이거 여러분들이 대답해 줘야 돼. 내가 뭐 풀어봤자 의미가 없거든? 나 있죠? 생각해봐. 가조건 Q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 여기도 Q가 들어가 있고 뭐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조건 두 개를 연립을 잘 써먹어야 되잖아. 여러분들이 해볼 수 있는 거 뭐가 있겠어요? 내가 딱 봤을 때 가 Q 주어져 있고 여기 Q가 들어있네? 두 개 관계를 따져야 되니까 얘를 어떻게 대입을 해야겠죠. 대입을 뭐가 됐든 일단 하고 시작해야 돼. 대입을 해보니까 EX고 PX에다가 이것도 PX 있으니까 PX로 묶어버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되죠. 좌변. 이해돼? 이해 안 돼? 대신 집어넣은 거잖아. 이렇게. 그럼 얘가 정리되죠. PX로 묶이잖아. 이렇게. 이게 묶인다고. 그렇죠. 그게 우변인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b가 된다. 이렇다는 얘기지. 방식 tx에 대해서. 여기까지 돼? 그죠? 음. 그때 이게 이 p를 결정을 해달라 이런 얘기야. 그럼 p가 뭐야? p가 일단 내가 그때도 얘기했잖아. 다항식이 안 나와 있으면은 항상 두 가지를 따져라. 따져야 되는 두 가지가 뭐예요? 다항식의 생명. 다항식의 생명이 뭐야? 다항식의 생명. 차수랑 최고차 개수지, 최고차 개수. 응? 그래서 px가 일단 몇 차가 되는 거야? 1차가 되는 거지, 1차. 곱해서 3차 돼야 되니까. 그리고 최고차는 개수도 알게 되는 거지. 6분의 1 x 플러스 상수항은 모르니까 c 정도로 나요. 이렇게. 이렇게. 두 개 전개해서 개수 비교하면 A, B, C가 다 결정돼. 그니? 그럼 뭐 끝난 거죠. A, B, C 결정됐고. Q 구해라. 어, 대입하면 되는 거죠. 자, 5번. 굉장히 중요해요. 5번. 자, 일단
3차식이죠. 차수를 알고 있어. 그다음에 가조건 있고. 나조건을 보자마자 내가 뭘 해야 되냐. 이런 걸 계속 연습을 하는 거야. 조건을 여러 개 주잖아. 조건 여러 개를 같이 연결을 시키는 습관을 지금부터 들여야 돼. 중학교 때까지는 이런 문제를 풀어본 적이 없단 말이야. 고등학교 때부터 이런 걸 해봐. 여기다 X에다 뭔가를 넣어봐야 되거든요. 뭐 넣어보고 싶어? 그러니까 아무거나 대답해. 아무거나. 그냥 느낌 있는 거. 최대한. 얼마? 1. 1 넣어보고 싶지 않니? 1도 넣어보고 싶고 또 뭐도 넣어보고 싶어. 얘 이용해야 되잖아. 마이너스가 있어야죠. 그죠? 자, x는 1을 넣어볼까요? 그러면 나 조건에서 P1이 두 개야. P1은 3이 나오던데. 그다음 얘도 써먹고 싶어? x는 마이너스 1 넣어. P-1 더하기 P3 요게 6이야. 그러면 P-1이 지금 7이잖아요. 마이너스 7. P3을 또 얻었네. 13이네. 자, 이렇게 함수값 이미 두 개나 얻었지. 또 하나 더 알고요. 그죠? 잘 봐봐. 자, 묻는 걸 여러분들이 항상 먼저 봐야 돼. PX를 얘로 나눴어. 이거 그냥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야. 어? 이렇게 쓰면 이제 나가리가 되는 거야. 나가리. 어? 이제부터 전략적으로 항상 나머지 정리에서는 얘가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눈에 불을 켜고 봐야 돼. 인수분해가 되잖아. 그럼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죠? 근데 RX는 일단 몇 차니? RX가 몇 차야? RX 몇 차야? 대답할 수 있어야 돼. 2차로 나누죠. 1차 이하겠지. 1차 이하. 그래서 얘 이렇게 쓰는 것까지가 오케이다. 알겠죠? 미지수 몇 개? 두 개지. 필요한 식 몇 개? 두 개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조적으로 풀어야 돼요. 그래서 1 넣고 3 넣은 거 값 필요하면 끝이다. P1하고 P3이 있으면 돼요. 우리 이렇게 만들어내고 얘 0으로 날리는 X값을 대입하는 게 포인트잖아. 미지수 두 개, 필요한 식 두 개. 1, 3 대입하면 되네? P1, P3 필요해? 아, 끝났죠, 이렇게. 되지? 되겠죠? 연립해서 푸시면 다. R이 결정된다는 얘기야. 아, 6번. 또 나눗셈 실 써요. 이렇게 쓰겠지. 그 다음에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이다. 뭐 이렇게 쓰겠지. 근데 묻는 거는 이 두 개를 짬뽕한 거야. 이렇게. 역시 2차 이하일 거니까 근데 나머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것도. 저번 주간지에서 내가 설명을 했지만 잘 보세요. 내가 x-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는 이미 알려주신 거지. 문제에서. 그쵸? 그래서 지금 마지막에 쓴 나눗셈 식에서 나누는 수를 얘로 제한을 시켜서 내가 관점을 바꿔볼 거야. 자, 얘로 본다면 내가 나누는 수를 얘로 본다면 얘는 더 이상 진짜 나머지가 안 돼요. 가짜 나머지죠. 가짜 나머지. 왜? 2차고 2차니까. 그치? 그래서 얘를 한 번 더 나눌 건데 누구로? x-1제곱으로 한 번 더 나눈다 했어요. 가짜 나머지일 때는. 더 나눌 건데 우리 지금 유리함수 때도 본 거랑 똑같아. 자, 나와봐. 얘로 얘 나눌 거야. 몫이 얼마야? 몫이 얼마인지 바로 대답할 수 있어야 돼. 얘로 얘를 나눌 거야. 몫이 얼마 나와야 돼? 조금만 잘 생각해보면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이 기억자 써봐. 이거로 나눠.
몫이 얼마야? A지 A. A인 거네? A? 무조건 A여야 돼. 무조건. 그러니까 이거 쓰고 시작하는 거야. 그냥 이렇게. 이거로 A로 몫이 되고 나머지가 있을 건데 그 나머지는 이미 여기서 알려줬다고. 얘로 나눈 나머지를 진짜 나머지를 알려준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끝나는 거야. 이렇게. 응? 미지 3개에서 하나로 줄어버린다고. 되겠죠. 여러분 손으로 직접 할 수 있어야 돼. 응? 알겠니? 정말 많이 시켜봤지만 이거 제대로 할 줄 아는 애들 거의 없어. 자, 그럼 이제 A 값 하나만 필요하잖아? 그 조건 여기서 얻어내는 거야. P가 3이죠. P가 4. 여기다 대입하면 끝이다. 양변에 X는 2릿, 3은 Q 프라임 날라가고 여기다 2 대입하면 되니까 A 더하기 2 더하기 2에서 A 값 결정되고 끊는다는 얘기야. 알겠지? 자, 7번도 많이 했기 때문에 넘어가고 8번. 자, X, Y로 돼 있는 거 인수분해를 하래요. 인수분해. 이거 인수분해 할 수 있니? 응? 인수분해 어떻게 하죠? 자, 1번 공식들. 여러분이 배운 여러 가지 공식들이 있겠지? 공식으로 인수분해 하든가. 두 번째, 치환을 한다. 단순 치환 있고요. 치환에는 단순하게 그냥 겹치는 거 치환하는 거. 그 다음에 짝꿍형이 있어요. 짝꿍형은 괄호 4개짜리지. 그 다음 분리형이 있다. 분리형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었는데 치환했는데 인수분해가 안 된다. 그때가 분리형이고 이런 꼴을 만드는 게 목표고 어, 마이너스 쓸 때가 정답이고 제곱 쓸 때가 정답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자, 3번. 내림차순이야? 내림차순은 언제 하냐? 내림차순으로 인수분해를 하는 건 문자가 여러 개일 딴다. 문자가 여러 개일 때. A, B, C, X, Y, Z 같을 때. 그래서 기준 문자를 이제 누구로 삼느냐가 중요하겠죠. 기준 문자는 차수가 가장 낮은 거 기준으로 내림차순을 한다. 조립제법 인수분해하는 네 번째 방법 조립제법.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고요. 이제 마지막 5번은 이제 교과 외인데 대칭형까지 학교 시험에 나올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얘는 그러면 1, 2, 3, 4, 5 중에 몇 번으로 해야 될까? 몇 번으로 해야겠어? 여러분들이 보고 요거 생각을 해야지. 기준이 어디에 해당돼? 내가 방금도 설명하면서 얘기했죠? 문자 A, B, C, X, Y, Z 일 때 내림차순한다. 되겠니? 보자마자 내림차순 해야 된다고 생각해야 돼. 근데 이제 그 기준 문자는 누구로 설정해? 차수 가장 낮은 거. X 지금 2차죠. Y도 2차지? 아무거나 해도 돼. 그래서 나는 그냥 X로 내림차순 할 거야. 1차끼리 모아요. 그 다음에 나머지가 전부 다 상수항이겠지. 여기까지 이해되니? 되죠? 그 문자 여러 개일 때 내림차순을 하잖아? 무조건 상수항이 인수분해가 되게끔 세팅이 돼 있어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무조건. 3, 1에 2, 1로 딱 쪼개지죠. 그치?
여기다 이제 y만 붙이면 끝나. 그러면 요걸 또 2, 1이랑 쓱싹 해서 5y 더하기 3을 이제 만들어내는 조합을 짜내면 돼. 근데 딱 보니까 그냥 곧바로 되네요. 2y 더하기 2랑 3y 더하기 2. 안 되네. 마이너스가 붙여있죠, 여기. 마이너스 한쪽에 붙여야겠네. 그러면 요거 이렇게 붙이면 되죠. 이렇게, 이렇게 붙이고 6y를 만들어내는 거야. 거기서 마이너스를 여기다 붙인다 하면 마이너스 처리됐고 6y 플러스 4에서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 하면 딱 5y 플러스 3 되지. 이거 이해되냐? 이해됐어 안 됐어? 됐어? 해서 x 붙이면 이제 끝난다는 거야. x. 따라서 인수분해가 그냥 이렇게 정답이 된다. x 더하기 3y 더하기 2.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 이게 정답이라는 얘기죠. 항상. 알겠지? 문자 여러 개일 때는 무조건 내림차순으로 한다라는 얘기야. 자, 9번. 인수분해하래. 이거 인수분해 어떻게 할까? 대답해봐. 몇 번으로 해야 돼? 알겠어? 몇 번으로 해야 돼? 문자가 여러 개잖아요. 내림차순으로 해야지, 내림차순. 그치? 3번으로 하는 거야, 3번. 문자 여러 개니까 기준을 잘 세워놓고 해야 된다. 자, 그러면 A 2차야, 지금. A 2차, B도 2차, C도 2차. 그럼 A로 정리해요. 자, 해볼게. 일단 싹 다 그냥 전개해야 돼. 해놓고, 자, 2차 먼저 정리할게. B 더하기 C 묶이죠. 그 다음 상수함. 실제로 내가 시험 문제 풀 때도 이렇게 표시를 하면서 푼단 말이야. 이렇게. 그래야 안 헷갈려. B제곱, 2BC 더하기 C제곱. 자, 마지막 상성이죠. 요거, 요거. BC로 묶이네. 예쁘지? 그죠? 그리고 심지어 요 가운데 항은 또 B 더하기 C의 완전 제곱이야. 따라서 이 식이 이제 이렇게 정리가 돼. 세 항이 전부 다 B 더하기 C가 들어있으니까 얘로 묶어버리면 A제곱 묶이고요. B 더하기 C에 A 묶이고 마지막에 BC 묶인다라는 거야. 내가 뭐라고 했니? 내림차순하면 무조건 상성 인수분해 된다 했지. 인수분해 된다고. 이렇게. BC를 쪼개지 이렇게. 1, 1에. 쓱싹하면 B 더하기 C 나오지. 거기다 A만 붙이면 끝난다는 얘기야. 따라서 인수분해가 어떻게 끝나? B 더하기 C에 A 더하기 B, A 더하기 C다. 이렇게 되는 거. 자, 10번. 인수분해 요건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 될지가 생각이 나? 3차 이상, 3차 이상의 방정식을 푼다. 인수분해 한다는 99% 조립제법이야. 알겠니? 무조건. 미지수가 있어도 조립제법을 해야 돼. 여러분, 열정을 가져봐. 알겠니? 어? 아직도 열정이 안 생긴 것 같아. 내가 볼 때. 코앞이야, 진짜. 눈 감아 딱 뜨면 중간고사야. 내가 어쨌든 중요성을 계속 얘기를 하잖아. 음.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제 못 깨닫겠지만 시험에 나오는 것들만 내가 계속 어떻게라도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제가. 그럼 그거를 잘 녹여내세요. 지금 이 시간을 헛되이 생각하지 마요. 뭐 하나라도 더 하려고.
내가 그냥 아무 문제나 넣는 게 아니란 말이야. 여러분들이 그래도 좀 이제 귀등으로라도 들었더라도 풀 수 있게끔. 자, 얘 그러면 조립제법을 해야 되거든? 내 목표는 여기 0 만드는 거야. 그러면 여기다 써야 되는 숫자 어떻게 구한다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니? 그 공식이 있죠? 여기 0 만드는 이 조립제법 숫자 구하는 방법. 최고창 개수분의 상수항으로 구하는 거야. 이거의 플러스 마이너스 약수 중에서 찾는다. 알겠죠? 내가 그 여러분들 드린 필기노트도 잘 보시고 거기 다 적혀 있으니까. 선생님 그때 받았나? 선생님도? 뚜껑 뭐 공통서 너는 그때 결석해서 못 받았나? 너 내가 뽑아줄게. 자, 그럼 여러분들 이거 생각해 봐야 돼. 마이너스는 일단 떼내. 상관없어. 자, 4a의 약수가 뭔지 여러분들이 구할 줄 알면 돼. 4a의 약수. 한번 보면 감 올 거야. 1, 2, 4, a, 2a, 4a. 이런 것들이 약수가 돼요. 느낌 와? 어떤 게 약수인지 이해되죠? 여기에 이제 뿔마 붙은 것 중에서 테스트를 하면 돼.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 만약에 a가 들어가면은 쭈루루 하면서 차수가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0이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웬만하면 숫자 안에서 좀 처리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얼마 정도로 하면 좋을까? 이제 생각을 해봐야겠지? 2로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2? 딱 빼줘. 이렇게. 그래서 조립제법은 2차까지 끝내면 돼요. 2차까지만 하면 끝이야. 이렇게 되겠네. 얘도 인수분해가 되네. 이렇게. 그래서 x-2, x 플러스 2에 x 플러스 1이 인수가 됩니다. 되겠죠?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